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기억하시나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범죄자를 사전에 체포하는 미래 사회를 그렸죠. 만약 미래의 범죄를 정말로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끔찍한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예측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편견을 담고 있다면요? 이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측 치안이라는 기술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측 치안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범죄 기록들을 학습하는 거죠. 어떤 요일, 어떤 시간, 어떤 날씨에, 어떤 장소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났는지 분석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AI는 앞으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을 콕 집어냅니다. 경찰은 이 예측을 바탕으로 순찰 경로를 정하고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 곁에 나타난 족집게 과외 선생님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예측 치안 시스템을 도입한 후 특정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경찰력 배치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일 수 있죠. 어쩌면 미래에는 도둑이 담을 넘으려다 순찰 중인 경찰과 눈이 마주치고 서로 멋쩍게 인사하며 좋은 밤이네요 하고 헤어지는 그런 평화로운 장면도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기술의 이면에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AI가 학습하는 과거의 데이터에 있습니다. AI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데이터를 충실히 학습할 뿐이죠. 만약 우리가 AI에게 편향된 데이터를 준다면 AI는 그 편견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증폭시켜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A와 B, I와 B 두 지역이 있습니다. A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 과거부터 경찰력이 집중되었습니다. B 지역은 부유한 동네라 순찰이 뜸했죠. 두 지역의 실제 범죄율은 비슷할지라도 경찰의 눈이 더 많이 쏠려있는 A 지역에서 체포 건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경범죄까지 모두 기록에 남게 되니까요. 이제 이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볼까요? 수많은 체포 기록을 본 AI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A 지역은 위험한 곳이구나. 앞으로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겠어. AI 예측에 따라 더 많은 경찰력이 A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경찰이 많아지니 당연히 더 많은 범죄를 적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하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체포 기록은 다시 아이의 데이터로 입력됩니다. AI는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며 확신에 차게 됩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 지역은 정말 위험한 곳이야. 이것이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의 덫입니다. 결국 A 지역 주민들은 단지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끊임없는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사실처럼 포장하고 강화하는 것이죠. 이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흑인 및 히스패닉 거주 지역의 예측 치안 시스템이 집중되면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자동화하는 도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기술은 객관적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를 만든 것이 결국 편견에 가득 찬 인간 사회라면 어떨까요? 수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인 캐시 오니는 그녀의 저서 대량살상 수학무기에서 이런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불투명하고 부당하며 규모를 키우는 알고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죠. 예측 치안의 문제는 단순히 순찰 경로를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AI가 사법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온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컴파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피고인이 미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죠. 판사들은 이 점수를 참고해 보석 여부나 형량을 결정합니다. 2016년 미국의 비영리 언론 프로퍼블리카는 이 컴파스 알고리즘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리즘이 흑인 피고인에게 체계적으로 더 높은 유형 점수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도둑질 전과가 있던 흑인 여성 버네이샤 보드는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 무장강도 전과가 있던 백인 남성 딜런 프레이터는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죠. 그 후 2년간 보드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레이터는 중범죄를 저질러 8년형을 선고받았죠. 컴파스 개발사는 알고리즘이 인종을 직접적인 변수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우편번호, 교육 수준, 주변 친구들의 범죄 기록 등 인종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리 변수들을 통해 결국 차별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법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AI가 신용 점수를 평가합니다.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를 바탕으로 대출을 거절할 수 있죠. 채용 과정에서는 어떨까요? 과거에 채용했던 남성 직원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여성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통계로 평가받는 사회. 그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가능성 때문에 감시받는 것은 온당할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현대의 법치국가의 근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예측 알고리즘은 우리를 유죄 추정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 정답이 아닐 겁니다. 기술 자체는 죄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깜깜이 블랙박스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편향성을 감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편견을 학습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끊임없이 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은 언제나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수일 뿐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고리즘의 예측을 맹신하는 대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게 빠릅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알고리즘은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릴지 모릅니다. 편견과 차별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거대한 숙제는 단순히 개발자나 정책 입안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거울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추하다면 거울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함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기술, 그런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